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영국 영란은행이 영국의 경기 침체를 언급하자마자 파운드와 달러 대비 좀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달러가 다시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 증시를 중심으로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 계속 굳건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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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 폭이 또 0.75를 하고 또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아래로 내려 끌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에 한 마이너스 4% 정도 장중에 하락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선 비트코인은 20K 라인을 좀 굳건히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20K 선에서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기관이나 이제 고래들의 이제 진입이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돌아가면서 펌핑이 조금씩 오고 있는 그런 장인데 현재는 아직 하방 압력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시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슈들 확인하시고 매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아님 이번 주에 두 번 보는데 저번에 제가 너튜브를 좀 봤는데 폴리곤이랑 또 플로우죠. 그걸 딱 집어주셨는데 이번에 또 엄청 크게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플로우랑 아, 폴리곤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이더리움 고래 지갑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더리움 고래들이 이제 좀 진입하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됐는데 오. 그래서 폴리곤이 지금까지 네. 매집했던 양 중엔 이더리움 고래들의 상위 100개 지갑을 조사해 본 결과 네. 폴리곤이 가장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앞으로 또 얘기를 드릴 건데 NFT 관련된 호재가 또 다시 한번 이슈가 있겠다 싶어서 네. 이제 폴리곤을 이야기한 거고요. 근데 폴리곤이 이제 메타랑 하고 있었던 NFT 사업이 폴리곤, 플로우 그리고 이더리움이 호재를 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어제 너튜브를 이제 오전에 찍었는데 네. 바로 25%가 오른 거죠. 와, 그래서 네. 보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 초아님의 너튜브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에 NFT 쪽으로 그럼 폴리곤이랑 플로우, 이더리움이 같이 있었고 이더리움의 고래가 그쪽에 수급이 좀 몰리면서 큰 상승 보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좀 확실하게 포착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에 만났을 때도 FOMC 회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였잖아요. 이번에 나오고 나서도 이 부분도 초아님께서 좀 맞춰주셨습니다. 계속 맞추는데 이 정도면은 뭐 돗자리를 펴야 되는 거 아닌지. 네. 많이 들었죠. 근데 0.75를 이미는 그거는 그죠. 다 이제 시장이 네. 알고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의미가 없고 그 후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게 맞아요. 아무래도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드렸던 또 것 중간 같아요. 선거 얘기까지 네, 하면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파월의 공화당 맞아요. 측의 편에 설 거다라는 그 말씀을 또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아무래도 공화당 사람이 확실하고 그리고 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임기가 또 그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공화당이 우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쪽에 좀 표를 던져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죠.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것도 딱 잘 맞아가지고 이제 네. 많은 분들께서 시드 잘 지키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나 뭐 경제적인 이슈나 코인적인 이슈 둘 다 좀 봐주시면서 확실하게 좀 맞춰주셨던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든든하게 오늘도 하루 좀 시작해볼 수 있겠습니다. 1부에서는 같이 경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해볼 텐데 아직 나눠보지 못했던 FOMC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좀 빡빡했는데 경제 일정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금요일마다 항상 이제 그 추세가 유지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네네. 그래서 금요일 날이 하락하고 끝나게 되면 나스닥의 눈치를 어쨌든 보게 되는 비트코인의 상황이 그 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이 만약 좋았다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좋게 되고 금요일 날 마감이 좋지 않으면 토요일 날, 일요일 주말에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을 보려면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고용지표 분석, 고용이 왜 중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건지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세 번째는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이제 오늘 10시 반에 실업률 발표가 또 있어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또 의미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얘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리 인상 발표도 있었고 영국의 금리 결정도 있었고요. 또 오늘이죠. 아직 밤에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고용지수 발표가 이벤트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CPI까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초아님. 네네. 시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9시 반입니다. 네. 9시 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일날 있었던 금리와 이제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자, 지금 같이 살펴보실 거는 첫 번째는 바로 말씀드렸던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75bp를 한다는 것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사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고 네. 오히려 75bp가 발표가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파월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네, 맞아요.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꺾여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리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5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죠. 마지막 네, 맞아요. 5포인트가 이제 상향 조절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원래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75p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8일 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 역시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네. 게 시장의 좀 지배적인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어제 2일이죠. 2일 날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파월이 아무래도 나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75p 금리 인상을 하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발언을 좀 살펴보실 건데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파월에서는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의 경제에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면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나라 국가들은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 미국은 이제 건재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은 미국을 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전체 세계를 이제 좌우하겠죠. 네, 좌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그래도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경기를 지켜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게 말을 하고 지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4.5포인트 정도로 예측을 했던 기존의 금리가 네. 5포인트로 상향 조절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장중에 4%가 떨어졌는데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비트코인에 몰렸던 수급보다 도지나 이더리움 쪽으로 몰렸던 알트코인 장세가 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런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서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20K에서 지지를 받고 애매모호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FOMC 회의 또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알트코인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재 20K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좀 주셨습니다. 현재 또 매파적인 발언이 있다면 금리 인하는 뭐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12월에 0.5%포인트 이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 게 또 시장에 좀 괜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18번 여기 네. 정리한 것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속도 조절 얘기하기엔 이르다. 그리고 금리 맞습니다. 인상은 네. 앞으로 더 지속돼야 된다. 더 강하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중점에 서서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계속했죠. 그런데 네. 항상 이것에 수반되는 이제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아직도 미국의 시장은 건강하다. 네, 미국의 건재하다. 고용 시장은 네, 맞아요. 건재하다가 이제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4일 날 오늘 있을 이제 네, 맞아요. 고용이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실업률 그리고 8일 날 10일 날 있을 이제 전체적인 뭐 금리 CPI,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파월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강한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직도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금리가 오른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안 살펴볼 수가 없겠는데 사실 우리 이번 달 금리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 만약에 빅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12월도 있고 내년에도 2차례 더 있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정말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빅스텝을 한다고 해도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환율이 미국과 환율 차이가 거의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미 그 전부터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은 특히나 갭 투자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은 이미 그 전에 제대로 금리가 이렇게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10년 만에 최저 가격치로 지금 네.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플러스로 같이 살펴보실 건 이제 매매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동산 쪽의 문제가 아무래도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투자적인 성향 자체가 미국은 그렇죠. 주식이 좀 더 뭐 많이 투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쪽에 좀 몰려 있다 보니 네. 뭐 부동산 투자가 거의 7~80% 이상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좀 어려워진다고 하면 실물 경제의 어려움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좀 주고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빼면서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빼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5% 아니면 7% 정도로 형성이 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조금만 빌려도 거의 한 달에 월급 대부분을 이제 거의 맞습니다. 네. 이자로 내야 되는 거죠. 네, 이자로 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또 따라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자가 증가하면서 네. 실질적인 이제 또 돈이 아무래도 안 돌겠죠. 그죠. 네, 돈이 돈이 계속 안 묶이는 상태가 일어날 것 같고 네. 현재 뭐 미국은 고정금리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측에서 개인이 받는 부담이 정말 크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했던 게 많고 뭐 전세나 매매 갭 투자를 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은에서 금리 역전차 현상이 좀 더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실물 경제 많이 약해질 것 같은데 네. 0.5% 저는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발목을 잡히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계부채가 워낙 비중이 맞습니다. 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좀 단행한다고 해도 0.5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엔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봐야 할 입장이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또 아니죠. 네. 영국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또 맞습니다. 33년 만에 최대 네. 금리 인상폭을 밟았다고 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지금 생각해보시면 네. 다 금리 인상을 줄줄이 단행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달러를 대적할 수 있거나 이제 해칭할 수 있는 수단 쪽으로 당연히 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CBDC나 이런 것들에 네. 좀 투자를 하려는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는 국가들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코인들이 요즘에 좀 오르고 상승을 있나요? 많이 네. 했었던 거죠. 그래서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계열의 코인들이 계속 상승했던 것도 네. 이런 좀 원인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 해칭 수단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없고 쪽이다. 네. 그리고 금의 선물 차트도 또 보시면 금 선물 차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금이랑 같이 연동을 시켜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런 시장이라고 또 볼 수가 없는 게 지금은 또 오히려 금은 떨어지지만 네. 비트코인은 또 상승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떨어진 폭도 오히려 나스닥보다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해칭 수단으로서 점점 인정을 받고 있고 기관의 투자가 그래서 점점 증가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네. 결국에 저점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리가 올라서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죠. 결국 들어오는 건 기관 그리고 기관이 20K 밑에서 계속 사모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가 될수록 우리 비트코인 시장을 해지 수단으로 좀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K 밑에 18K 구간에서 계속해서 기관들과 또 기업들이 많이 좀 매물대를 형성을 하면서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20K 구간 지금 횡보할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금리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사실 미국에서는 4.75%에서 5%까지 좀 넘어갈 것이다. 내년에 이렇게 상향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네. 지금 75bp를 한 다음에도 75bp를 한다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내비쳤던 모습들이 사실 애매모호하게 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는 건 결국엔 지금이 딱 그런 적기다. 아니면 이제 지금 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네.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예측치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막연한 시장의 기대감들을 좀 죽여주는 네. 그런 모습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전 금요일 날 이제 지금과 그리고 8일, 10일까지 인플레이션율 발표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투자나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려운 장인 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이미 뭐 이런 예측이 사실 맞았다고 해도 이게 이미 다 거기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 네. 이런 상황에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상황에서는 아 그게 뭐 올라도 아 그냥 뭐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올랐다. 아니면 떨어져도 그냥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시장이 좀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재료로서 소진될 네. 수 있는 거지. 이것 아. 자체가 이제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미 너무나도 피곤해진 상태고 맞습니다. 너무 네. 많은 이제 발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그리고 봐야 될 것들이 하루에도 3-4개씩 생기면서 그전에 보지 않았던 뭐 영국, 일본, 중국 이런 상황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료로서 소진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모아서 결국에 어디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예측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예측치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대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후에 살펴보실 건데 네. 비트코인과 지지와 저항이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 뭐 정말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황일 텐데 이런 것들을 초아 전문가님과 좀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추후에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추후에는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차트가 좀 흘러갈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지금 어제죠. 어제까지 QQQ의 이제 지표를 봤을 네. 때 이제 흐르기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뚫고 이제 애매하게 매달려 있었던 네. 상황이라서 제가 이 20.3K 부근에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실제로 하락이 바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하락을 하고 또 20K 부근에서 누군가의 매물대 매수로 인해서 또 상승해서 애매하게 20K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저점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네.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의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하락 추세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근거는 19.6K거든요. 19.8K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이런 저항인데 지지고 저항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 지지선을 뚫고 조금씩 내려가면서 네. 페닉스를 유도한 적이 많아서 네. 19.6K 정도까지가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상방향 추세의 마지노선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조절이 된다면 또 CPI가 또 나쁘게 나온다면 아니면 그 전에 또 투심이 약화돼서 하락으로 또 네. 이끌어줄 재료가 있다면 그 선을 좀 지켜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19.8K가 마지막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19.6K까지 좀 마지막으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추세의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월이 금리를 올릴 때 많이 보는 게 아직 실업률이 좋다. 아직 고용 지표가 버텨주고 있다. 이걸로 밀어봤을 때 우리 시장 계속 버틸 수 있고 금리 인상을 좀 해야겠다. 아직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좀 큰 것 같아요. 고용 지표를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네. 그 2일날 시황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코코아톡방에 오시면 네. 제가 매일매일 시황 분석 올려드리는데 2일날 올려드렸던 시황 분석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75bp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있을 이제 회의록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고용 지표
그리고 향후 금리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나 재료들을 살펴보셔야 네.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 하락을 조금 네. 이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 오늘 발표가 될 비농업 고용지수랑 실업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9월 실업률 역시도 50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시장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아직도 고용 지표가 나쁜가?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아직도 고용 지표가 좋은가? 네. 이거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 전체가 이렇게 힘든데 아직도 이런 모습인가? 그리고 이러면 또 고용 지표를 핑계 삼아서 이제 또 파월이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희망이 조금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매도가 불러 일으켜지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이 하락을 하겠다고 한들 그럼 그 지지를 과연 잘 지켜줄 매수가 뒷받침되는가가 네. 지금 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살펴보실 것이 고용이 지금 그 전에 발표가 한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9월, 10월 계속 이제 있었죠. 네, 근데 맞아요. 그 고용 시장이 지금까지 나빴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또 10월에도 뜨겁다. 이게 어제 뉴스거든요. 네. 임금이 7.7%가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고용이 또 늘었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지표가 중요한 원인들은 사실 그거에서 끝이 아니라 네. 같이 살펴봤던 근원 CPI도 있거든요. 근원 CPI가 우리가 그 전에 문제점들보다 더 크게 문제점을 자리 잡았던 게 네. 지금 상황에서 근원 CPI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랑 식량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물건이나 이제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인플레이션율인데 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렌트비랑 서비스 비용들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죠. 근데 네.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은 임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물가 서비스, 의료 서비스 네. 모두 서비스로 포함이 되죠. 그럼 결국엔 임금이 올라가면 서비스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원 CPI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이끌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이 바로 월가에서 말하는 약간의 이제 소심한 약간의 이제 경기 침체다. 네. 살짝 있을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파월 의장 역시도 지금 계속 그런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용 지표가 어쨌든 좋다는 것은 이걸 좀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업이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고용 지표가 튼튼한 수준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견조한 지표가 계속 나오다 보게 되면 미국의 통화 정책을 좀 결정하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런 약간의 경기 침체 징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모습으로 좀 읽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크게 하는데도 정말 시장이 버텨준다면 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맞아요. 또 CPI가 계속해서 근원 CPI 쪽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제 임금이 상승을 하면서 서비스 부분이 올라가면서 근원 CPI가 저번에 0.6으로 좀 2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예상치 사실 0.5%이긴 한데 다음 주에 나올 거지만 이것도 좀 예상이 가능하신지. 네, 우선 같이 네.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네. 얘기 드릴게요. 고용 지표가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그 전보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안 좋다는 건 그 자체가 이제 수당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실업이 됐을 때 일어나는 그죠. 건데 지금 그것이 적어졌다는 건 신규로 나온 실업자가 거의 없다는 없다는 건데 거죠. 중요한 건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늘 올랐어요. 네. 1485K고 네. 예측치가 1450K였는데 그것보다 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용 지표 자체가 사실 시장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신규적으로 이제 좀 유입이 되는 이런 하락을 하는 사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고용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곳에서는 이제 사람이 부족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신규적으로 증가된 실업자는 적지만 연속적으로 발생된 실업자는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달 동안 유지가 되었던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네.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고 맞아요. 그럼 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작냐면 네.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노동의 불균형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제 인건은 많고 그리고 필요한 인건은 오히려 부족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 구하기가 어려운 아, 그런 네. 인력들이 조금 이제 많다라고 많다. 생각이 되고 근데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쪽이 지금 인력 구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라서 그쪽의 임금이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인건비 자체가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맞아요. 안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 네. 어제 나온 인건비 역시도 7.7%가 상승했다는 건 역시 다 그냥 다 같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실업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 사람들은 그 전에 이제 좀 많은 필요로 의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싸지더라도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좀 계속 이제 인건비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비용이 올라갔고 이제 관련해서 근원 CPI도 올라갔고 이제 관련된 재료들 역시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네. 이제 금리가 좀 문제가 되었다, 인플레이션율이 좀 문제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수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동의 불균형이 좀 보여지는 시장인 것 같고요. 서비스 쪽으로 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임금이 좀 오르면서 근원 CPI까지 계속 같이 올랐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의 선거가 다음 주에 11월 8일에 있는데 좀 민심은 어떤가요? 지금 공화당 쪽이 우세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근원 CPI도 지금 어쨌든 문제가 좀 되죠. 계속 이렇게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볼 건데 8월 10일 이후로 한 번도 좀 떨어졌던 적이 없어요. 예측치보다 네. 계속 높게 나온 상황이고 0.5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그전에도 생각해 보시면 0.6이 실제치였는데 이미 뭔가 조치를 취했잖아요. 금리 인상을 75bp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또 안 잡힌다면 금리 인상이 사실 이것의 해결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시장에 또 돌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계속 살펴보실 것은 결론적으로 실제치가 0.6, 0.7, 0.6으로 계속 이제 높게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상황도 역시 이제 좀 고용 지표나 오늘 발표될 여러 지표들로 같이 분석을 해본 다음에 코코아톡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예측치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 있습니다. CPI 역시도 그럼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네.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를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CPI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정권이 지금 힘든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오히려 나았는데 그 전에 왜냐하면 그때 돈을 많이 풀었던 시즌이고 네. 이게 어디 당이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번에는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자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좀 괜찮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전에 있었던 당이 더 잘했는데라는 생각으로 의석수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선호가 몰려져 가는 거고 지금 자체가 이제 전망치를 보았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공화당이 우세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 등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하원에서는 확실하게 공화당이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하고 상원 쪽은 좀 초박빙이라는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상원에서도 이제 기세를 잡게 된다면 바이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이 좀 아무래도 좀 약해질 것 같기도 하고 민심 잡기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좀 결정할 때도 계속해서 공화당의 이런 푸시가 들어오면서 좀 태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당이 이제 당선이 되는 것은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좀 그럴 것이다 판단이 되고 아무래도 지금 당과는 반대되는 세력들이 많이 좀 당연히 상원 하원을 많이 좀 포진이 되면 앞으로 나갔을 때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아무래도 파월 의장 역시도 공화당의 사람이니까 이제 같이 연결지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이런 시장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좀 집중해서 봐야 할 타이밍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쪽에 좀 몰리는 것도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보셔야 할 것은 그럼 그렇게 공화당으로 많이 구성이 된 이런 새로운 정권이 네.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또 친암호화폐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것이 우리한테는 안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암호화폐는 이제 진보나 이제 좀 앞으로 있을 기술력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보수는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입장에서 당연히 좀 반대되는 모습이 좀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영국 측에서는 이번에 총리가 바뀌게 되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확실하게 좀 돌아선 모습인데 미국이 좀 영국의 이런 먼저 앞서가려는 상황들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네.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도 많고 네. 기관도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친화적이게 되면 기업이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많이 했다는 네. 건 그곳에 쓰고 있는 비용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쪽에 네. 좀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좀 완화적인 모습을 좀 네.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초원님과 함께 일부에서는 거시경제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지 또 다음 주에 있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 예측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